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16회 9번부터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네요. 1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네, 이게 정답이네요. 대항력은 다음 날입니다. 상가의 경우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주택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 생기죠. 다음 날 대신에 그날 하면 X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이 틀렸죠? 소액보증금 전부가 아니죠.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2,2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원,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 1,900만원까지, 광역시는 환산보증금 3,800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매각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상가가 굉장히 많고 상가 낙찰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최우선 면제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꼭, 뿐, 만, 하나여,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오면 80% 이상은 X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 X고요. 그리고 최우선 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모두 다가 아니라 갑이 주인이라고 했죠. 세입자만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 2번 그 집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양도대여를 알선하는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네요.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광고라는 말을 특히 그래서 유의하시라고요. 광고.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지금 5번에 있는 것처럼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원이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려놓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또 광고하면서 필요적 기사항이 누락되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죠. 개업공개사의 결격사유는 개업 못하는 것이고 개업공개사 등이란 취직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에는 보면 만 19세가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만 19세 연령계산은 초일 산입이고요. 출생한 시각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또는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이것은 집행유예의 경우 종전에는 유예기간 3년 동안만 결격사유였는데 이게 2023년 개정되어서 지금은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3년, 2014년에 3년 다음이 2017년이죠. 거기다가 2년 플러스해서 2019년 11월 1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맞고요. 리얼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미음 형법상 사기죄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틀렸네요.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음 틀렸고 B업은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2014년 5월 15일 날 등록 취소됐으면 2016년이 아니라 17년 5월 15일 이후에 벗어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년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자격 취소되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리얼 세 개가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는 해마다 출제되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틀린 것인데요. 1번 전속 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을 갖는다. 이건 법조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해석상 맞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날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켰다면,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의뢰인이 중개 완성시키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중개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나는 안 팔겠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단 전속중개계약은 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인데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가 말 잘못했네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정보 공개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소위 제척기간이 3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13년 5월 3일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2016년 3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 초과하는 거 효력이 없다 했는데 X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3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